코로노믹스 시간입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재난지원금 사용처가 정해졌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작년에 한번 해보지 않았었습니까? 예.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88%이기는 하지만요, 작년에 비해서는. 그러나 거의 사용처와 사용 방식이 매우 유사하다, 거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이제 첫 번째는 현금이 아니고요, 예. 신용카드라든가 아니면 지역 주민센터에서 이제 바우처 형식으로 받게 되는 거겠죠. 1인당 25만 원. 그리고 사용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역 제한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광역시도 있었고, 또 하나가 이제 뭐 백화점이라든가 또 유흥업소라든가 노래방, 골프장 이런 데서는 사용이 안 된다는 점, 또 세금, 보험료, 통신료에도 쓸 수가 없다는 점, 이런 것도 우리가 작년에 했던 거와 거의 이제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고 네. 계시는 것처럼 저런 데서는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도 이제 충분히 다 가능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많이 좀 이제 이 논란이 됐었던 게 프랜차이즈인데요. 네. 프랜차이즈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론은 안 났어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가맹점이 있고 직영점이 있지 예. 않습니까? 가맹점은 다 됩니다. 프랜차이즈는요. 이제 다만 직영점 같은 경우에 네. 우리가 처음 했을 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그 직영점의 본사가 있는 곳에서만 이제 가능하다. 그래서 뭐 스타벅스는 서울에 본사가 있어서 서울 시민만 이용할 수 있었던 뭐 그런 좀 해프닝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 이제 가맹, 직영 이런 거 다 풀고 할까? 아니면 이 부분은 아직까지 요거 하나가 좀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배달 앱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우리가 많이 했었죠. 예. 일단 온라인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배달 앱 주문을 할 때 현장 결제로 이제 클릭을 하신다면 예. 배달 앱을 통해서 주문한 부분도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재난지원금으로 결제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크게 헷갈리실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봤었으니까요. 해봤었으니까요. 하고 네. 업종이라든가 뭐 온라인 안 되는 거 거의 유사하고요. 이제 다만 사용 기한입니다. 이게 우리 그때 당시 이제 3개월 제한해서 네. 뭐 딱 며칠까지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19 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이제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거리를 이 사용 기한을 조금은 연말까지 혹은 그 이상까지도 풀어둘 수가 있기 좀 때문에 여유 있게 잡아놨군요. 예, 아마 기한은 조금 더 유동적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네. 그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에게 100%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자체랑은 또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반발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마 이재명 경기지사는 결정이 나기 전부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해야 된다는 소신을 계속 밝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제 88% 하위 80%로 결론이 났지만 어제 나왔었죠. 경기도에 한해서는 이제 본인이 경기도 예. 수장이니까요. 전 도민 지급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게 일종의 좀 이제 논란으로 좀 커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전 국민이 아니냐 차원이기도 한데 현재 이제 내년에 이게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이재명 지사도 대권 후보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정치적 이슈로 좀 번져지게 되면서 여권 내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갈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이재명 지사는 시 군서 요청을 하면 전 도민에 의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강력 밝히고 있어서 네. 이게 뭐 법상으로 아마 뭐 못하게 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과연 경기도만 따로 예. 전 도민이 지급되는지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의 제약회사 모더나 화이자가 EU에 공급하는 코로나19 백신 가격을 올렸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뭐 화이자와 모더나사의 경제적인 이익은 꽤 될 것 같은데 수치로 네. 잡혔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이게? 올해만 해도 각사가 30조 이상씩 나오게 되니까요. 현재 추이 또 내년까지 보면 뭐 매출 100조 이상.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제약사가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가격 인상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나빠요 이런 뭐 댓글과 이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좀 팩트를 좀 보면 내년 공급분입니다. 유럽 연합에 대해서는 25%, 10%씩 각각 인상하겠다라고 공식 밝혔고요. 지금 이제 나오는 것은 이제 유로 부분인데 공식적인 부분인데 현재 좀 우회적으로 들리는 말은 웃돈을 주고서라도 이제 구매하겠다. 구입하려는 예. 국가들이 국가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웃돈 거래가 된다. 이건 뭐 확인이 될 수는 없지만은 그런 이야기들이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모더나라든가 파이자들은 일종의 본사를 스위스, 조세 회피처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예. 세금도 잘 안 냅니다. 이제 꼼수 회피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우리가 굉장히 좀 생각해 볼 문제는 이번에 백신을 급하게 공급하면서 mRNA 방식이 뭐 처음인데 네. 급하기 때문에 면책 특권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혜택은 다 누리면서 이게 수요 공급상 예. 계속해서 자신들이 이 공급 우위에 있기 때문에 가격까지 올리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상당수 의견이 그러면은 면책 특권을 뺐자. 네. 네, 앞으로 나오는 이 백신 부작용 피해에 대해서 제약사들이 사회적 책임 져야 사회적 되는 거 책임을 아니냐. 져야 된다 의견도 함께 분명히 나오고 있고요. 저로서도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예. 지금도 이 두 회사에게 막대한 혜택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노려서 또 저렇게 큰 폭의 가격 인상을 한다라고 하니까 특히 지금 보면 거의 잘 사는 나라들은 백신 접종률이 60%가 넘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내년부터 공급받을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가 받게 되는데 또 저렇게 가격을 올리게 되면 더 백신 공급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화이자야 원래 뭐 큰 회사였고 모더나의 경우에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회사가 굉장히 급격하게 컸는데 그 크기에 걸맞는 그런 사회적인 책무를 하는지 한번 지켜는 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모두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 보내고 있는데 아마 또 가장 힘든 층 중에 하나가 바로 코로나 학번으로 불리는 대학생들일 겁니다. 네. 그 대학생들이 전문대생의 경우에는 진짜로 대면 수업 제대로 한번 못 해보고 이제 졸업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는데 정부가 그런 전문대생에게 지원을 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작년 입학에는 전 세계 대학생들 어느 학교도 못 갔고요. 올해도 좀 나아지는가 했는데 지금 우리는 다시 예. 또 4단계가 가게 되면서 일단은 번번하게 한 학기도 제대로 오프라인 수업을 듣지 못하고 졸업하게 되는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학번이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아무리 본인이 한다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교수라든가 어떤 커리큘럼에서 배제됐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국에서 일단은 자격증이라든가 어학시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일종의 재정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예.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을 하게 되고 전문대생 3만 명에게 이번에 대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전체 한 215억 원 규모이기는 한데 다만 이게 이제 전체 전문대생들 느낌에 보기에는 정부는 한다고 하지만은 이게 잘 안 하다 수가 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좌절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이제 그런 세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1997년 외환위기 다음에 취업하게 된 세대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 코로나 학번이라는 게 앞으로 또 하나 계속해서 좀 우리 사회에 예. 하나의 또 문제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집값은 저희가 한 두어 번 정도 짚어드리긴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집값이 가파르게 뛰었는데 코로나와 집값 이게 어떤 연관 관계가 있기에 이 집값에도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걸까요? 일단 정량, 정석 다 해서 코로나가 집값을 올리는 핵심 예. 원인이 됐다라는 의견들이 세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정량적인 부분에서 보면 코로나 때문에 돈을 풀었지 않습니까? 예. 그 돈들이 결국은 이제 자산으로 실물로 못 가니까 예. 자산 가격으로 가면서 집값을 높였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돈들이 풀리면서 원자재 가격을 높였잖아요. 그러니까 원자재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당연히 경비가 올라가니까 예. 또 건설비가 올라가니까 예. 또 또 집값이 올라가게 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산 가격의 버블을 만들어냈다는 차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사회생활 측면에서 보면 이제 재택근무가 활성화가 되고 이제 많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세계 시민들이 이제는 집에서 다 되겠구나. 이걸 홈 이코노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집에서 배우고 집에서 운동하고 집에서 영화 보고 그렇다면 집이 소중하니까 이제 집에 공을 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이제 옛날부터 부동산에 대한 예. 애착과 집착이 심했는데 서구 사회는 좀 달랐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서구 사회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서 이제 집을 살려는 그러니까 예. 매수의 욕구가 올라가게 되면서 지금 거의 전 세계적으로 이 집값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 전 세계적인 현상 중에 유독 이제 한국이나 미국, 영국,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의 주택 집값 상승률이 높군요. 네, 예. 우리야 이래서 높았었고 미국도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집값이 올라간 적이 없어가지고 네. 오히려 이제 거긴 주택이 많지 않습니까? 예. 원자재 가격이 나무 가격, 목재 가격이 또 덩달아서 오르게 되는 코로나가 정말 나비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